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네 번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역추적해서 A1 구하고 순추적해서 A6을 구해보겠습니다. 각각 대입해서 계속 정리하셔도 좋지만 SN 일반 n항까지 합과 an의 관계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전형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미리 조금 써놨는데요. 수열의 합과 n항까지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식을 썼을 때 항상 n이 2 이상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sn-1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은 2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식으로 유추된 an은 두 번째 항부터 보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 하고 쓰면 an 더하기 1은 1 마이너스 4s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을 대입해주면 4sn-1, n-1번째 항을 대입한 것입니다. 변변 빼주면 좌변은 그대로 an 하고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4sn, sn-1 하고 남는데 이거 빼면 뭐라고 했습니까?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n 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an 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n이 2 이상이다라는 거 꼭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n이 2 이상이니까 A3, A2 관계까지만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4, 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A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A3이 몇이라는 뜻이죠. A3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뜻인데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A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다시 쓰면 9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A2에 관한 관계식은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원래식에 돌아가서 n에다 2를 대입해보면 A2는 1-4S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4S1, S1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다시 A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1은 어떻게 표현되죠? 4A1은 1-4분의 9 하니까 9분의 5 하고 나타나서 A1은 36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1은 36분의 5 찾아놓고 이제 순추적해서 A6까지 가보겠습니다. A4가 4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하고 다시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A4 해서 4, 3,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6은 마이너스 3A5 해주니까 36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1 곱하기 A6 해서 36분의 5 곱하기 36 해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m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주어져 있고 0에서 2까지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모든 실수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움직인 거리 우리 어떻게 정적분하겠습니까? 속력을 정적분하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해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P가 움직인 거리 절대값 V1 t dt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1 절대값을 했는데 원래 양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3t제곱 더하기 1 dt 하고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하면 t 세제곱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고 0에서 2까지 대입을 해주면 8 더하기 2는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니까 점 Q가 움직인 거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V2 dt 하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mt-4 절대값 dt가 10이 되게 하는 그런 실수 m이 몇 개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t-4는 t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 y절편 -4, 0하고 2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하고 2가 있으면 여기 조금 비율이 안 맞습니다만 여기가 -4, 이렇게 밑에 생기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했다라는 건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V형 그래프가 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라 그런 뜻인데, 그냥 이 그림 놓고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따로따로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x절편이 필요하겠습니다. x절편 구했더니 n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갈 거라 첫 번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왼쪽 거는 4고 높이는 4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4 해주고 더하기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n분의 4 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한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2n-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n-4 둘이 더했더니 10이더라 하는 뜻이 되고, 좀 약분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약분해주면 2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약분해주면 여기도 2 하고 남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4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n분의 8이 되고 더하기 1-n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2n-4 이것이 1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 양변의 m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8 더하기 여기다가 m을 곱하면 n-2 그리고 2n-4는 10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또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m제곱 -4 -4 그러면 -8인데 넘어오니까 -18m이 되고 더하기 428 428 16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주겠습니까? 맞습니다. 2로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9m 더하기 8은 0 하고 나타나는데, 만족하는 m은 2라고 8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m이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n분의 4가 어때야 됩니까? 0하고 2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0하고 2 사이에 끼어 있는 m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온 만족하는 m은 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사다리꼴 넓이로 가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 두 변 이것을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4고 여기는 또 2에서의 함수값인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 2,2m-4라고 했는데 음수니까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2m 하고 표시되고, 이 길이는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이 되는 그런 m을 찾겠습니다. 따라서 2 이렇게 약분해주고 나면 8-2m이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8-2m이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몇이죠? m은 -1하고 하나를 더 찾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두 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7,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속도와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과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 가, 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가 9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B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1-B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둘 중에 하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AM-BM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여다보면 AM 더하기 1 마이너스 BM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A1에서 B1을 뺐고 AM에서 BM을 뺐고 AM 더하기 1에서
bm 더하기 2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an 빼기 bn을 활용해서 접근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fn이라고 쓰고 an 빼기 b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n 빼기 bn을 fn이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n에 대한 1차식 직선이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풀면서 등차 수열은 직선 위에 항들이 놓이고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 위에 항들이 놓인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FN이 직선입니다. 어떤 직선이죠? 제가 그림을 또 조금 직선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직선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선이냐면 m이 5가 되겠습니까? m에서 절편을 갖고 x축을 끊고 갖고 m 더하기 1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그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쯤에서 1이 있어서 1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 있었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뭐가 된다는 뜻이죠? 5가 된다는 뜻이고, 이 직선은 1,5를 지나고 그 다음에 m,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읽어주면 m 빼기 1분의 그리고 0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5 n이 x가 아니고 n에 대한 식이니까 m 빼기 1 더하기 5 하고 쓰겠습니다. 이것이 fn입니다. fn 우리 이렇게 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an-bn 하고 써주면 m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 그리고 n-1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이것도 뭐가 되죠?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공차가 n-1분의 마이너스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제가 좀 미리 색을 칠해놨는데요. 둘 다 공차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 그러면 차로 이루어진 이 수열의 공차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m 빼기 1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직선을 보시면 기울기가 뭐가 되죠? 기울기가 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m 빼기 1이 뭐가 되겠습니까? 1이거나 5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즉 m은 2가 되거나 또는 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또 뭐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m은 3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6하고 m을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an-bn은 m이 6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n-1 더하기 5가 되고 마이너스 n 더하기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n은 an 더하기 n-6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쓰죠? k는 1부터 m까지 bk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뜻인데 k는 1부터 m까지 ak는 그대로 두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인데 여기는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m 대신에 그냥 6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k-6 이것을 계산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몇이죠? 문제에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9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그리고 66에 36하고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7, 3, 21에 9를 더하면 여기는 30이고 빼기 36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 문제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해석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fx와 직선 2분의 1x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점 AB에서 만나고 원점에서 접하겠습니다. 그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항상 기울기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까? 두 칸 가서 한 칸 올라가는 2대 1대 루트 5 길이의 삼각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교점 A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교점 B의 x좌표는 k 더하기 2가 되겠구나 하고 정보를 크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하고 이 직선, 구체적으로 교점이 원점 2개, 0 2개 있고 k 더하기 1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개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fx를 fx-2분의 1x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그리고 k에서 뚫고 가고 k 더하기 2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fx-2분의 1x는 이렇게 한 문자 k로 정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은 이 fx하고 2분의 1x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fx에서 직선을 빼서 0에서 k 더하기 2까지 정적분하면 여기는 양, 여기는 하는데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0에서 k 더하기 2까지 fx 마이너스 2분의 1x dx를 해주면 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값은 또 어떻게 적분해주면 되겠습니까? k 더하기 2에서 이거 정적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적분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의 전개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적분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정적분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x 세제곱 그리고 k 더하기 2x 제곱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정적분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x 제곱 dx 하고 쓰겠습니다. 정적분을 해주면 5분의 1 x 5제곱이 되고 4분의 1 하고 내려오니까 2분의 1 k 더하기 1 x 4제곱 그리고 3분의 1로 내려오겠습니다. k 더하기 2x 세제곱 이것을 0에서 k 더하기 2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5분의 1 k 더하기 2의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의 4제곱하고 나타나고 3분의 1 그리고 k 더하기 2의 여기도 있고 여기 3번 들어오니까 4제곱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2는 우리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는 0돼 있으니까 k 더하기 2의 4제곱으로 다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5분의 1 k 더하기 2 하나 남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k 더하기 1이 하나 남고 여기는 3분의 1 하고 k가 하나 남겠습니다. 양변에 몇을 곱하죠? 5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여기는 6k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는 15k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5, 20 해서 10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6k 마이너스 15k 10k 했더니 k 하나 남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하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k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k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값이죠?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의 값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은 하고 어디다 대입하죠? 여기 맨 위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넘겨주고 2분의 1 더하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그러면 1 마이너스 k니까 1 마이너스 3 그리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하니까 1 마이너스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니까 8, 8이 16 해서 2분의 17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정적분에서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제가 조금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B는 양수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A보다 작은 곳에서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A보다 큰 곳에서는 또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3B를 점근선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라고 했습니다. 단 K는 B보다 크다라는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보시면 T는 B하고 K 사이에 있는 그러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라는 직선하고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A가 어느 경계에 위치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이 4B 더하기 8이 되겠는가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밑에 그려놨는데요. 이 회색 선까지 보시면 이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리고 감소하는 지수함수들을 제가 3개 정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근선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B고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3B가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실수 K는 4B 더하기 8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조사를 할 텐데요. A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뀔 거라 A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Y는 T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B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B보다 살짝 커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계속 한 점에서 빨간 그래프와 만나다가 여기까지 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B가 파란 그래프의 점근선이니까 살짝 올라가는 순간 파란 그래프랑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경우에 T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K의 최대값은 3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값 4B 더하기 8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니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X는 A라는 이 경계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옮겨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는 A가 되고 그러면 또 똑같이 Y는 T라는 직선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B보다 큰 곳에서 시작하니까 한 개 한 개 빨간 그래프랑 한 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하다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근선 위로 넘어가면 오른쪽 파란 그래프에서 또 한 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되죠? 항상 2개의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2개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가 경계겠습니까? T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또 이 점이 여기 3B가 또 K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4B 더하기 8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경계 A를 조금 더 A로 해서 여기 두 점에 만나게 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눈에 띄시죠? 맞습니다. 여기 X절편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X는 A라는 직선을 여기 X절편이 아니라 3B랑 만나는 요 점에다 X는 A라는 직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점 한 점 빨간 쪽하고 한 점 한 점 한 점 만나고 여기까지 한 점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라 파란색이랑 안 만나고 살짝 올라가면 다시 하나 하다가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한 교점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왼쪽에서 하나 하고 빨간 점에서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다시 파란 그래프랑 하나 해서 여기까지 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의 최대값 뭐라고 했습니까? K의 최대값 4B 더하기 8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3B보다 높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B 더하기 8이고 여기가 3B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계가 되는 A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점의 좌표는 A,3B구나 하고 찾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A,3B가 되고 요점의 좌표는 A,4B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대입하고 이 점은 감소하는 지수함수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 3B를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1번 A, 3B 한번 대입을 하는데 증가하는 지수함수 여기다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대입하면 2의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는 3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로 넘겨주면 2B고 양변을 2로 한번 약분하면 2의 A 더하기 2는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도 한번 4도 한번 나눠줘서 2의 A제곱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A제곱은 4분의 B 하고 써놓고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점을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A, 4B 더하기 8을 감소하는 지수함수 아랫부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더하기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 더하기 3b는 4b 더하기 8이라고 했습니다. 4b 더하기 8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b 넘겨주고 2의 a제곱에 4분의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5제곱은 32가 되고 2의 마이너스 a제곱 하면 b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고 넘기면 여기는 b가 되고 더하기 8 하고 나타나서 양변의 b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의 b를 곱해주면 b제곱 b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8b 마이너스 32 곱하기 4니까 128 하고 쓰겠습니다. 128은 0 하고 나타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 3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8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b는 마이너스 16이거나 16 곱하기 8 하니까 16하고 8 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b는 마이너스 16이거나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b를 찾고 있습니까? b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8이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b가 8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b가 8이면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윗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의 a제곱은 b곱 4분의 b 하고 써 있습니다. b가 8이면 결국 2가 돼서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1입니다. 우리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찾는 거군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 문제는 두조각함수 지수함수로 주어진 두조각함수의 주어진 조건을 활용한 경계 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t,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했습니다. 두 함수 fx, gt가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 절대값 K 그리고 G 절대값 K를 더했더니 0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실수 K는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면 둘 다 0이라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K가 0이고 결국에는 GK도 0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GK도 0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K, 이게 무슨 뜻입니까? K, 0이라는 뜻입니다. fx의 x절편에서의 접선이란 뜻인데 제가 이렇게 K, 0을 하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x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습니다. 이 직선에 y절편이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은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0,0 x절편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려면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축이 되거나 또는 무슨 뜻이죠? 0,0을 이 그래프가 지나서 그 접선이 0,0에서 나타나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만족하는 K가 두 개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죠?
이 k,0에서의 접선이 x축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의 접선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원점도 지나고 k,0에서 x축에 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 또는 여기가 k이고 여기가 0이 되는 그러한 3차 함수 fx 개형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뚫고 가고 x-k에서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차 접선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도 한번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x-k제곱 더하기 2x 하고 표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k로 묶으면 x-k 하고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x-k로 묶으면 x-k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x- 해주면은 3x-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을 쓸 텐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4f1 더하기 2g1 했습니다. 그러면 f1도 구하고 g1도 구해야 되는데 g1은 무슨 뜻이죠? 1,f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f1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1을 구하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뭐가 되죠? 1,1-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여기에 1 대입하는 거니까 접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접선의 기울기 1-k 그리고 3-k제곱 k하고 표현되고 x-1 더하기 1-k제곱하고 1,1-k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썼습니다. 이 접선의 y절편이 g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g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k 그리고 3-k 여기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k-3 하고 붙이겠습니다. 더하기 1-k제곱하고 나타나는데 1-k로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k-3 1-k 해주니까 뭐가 되죠? -2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1-k -2 하고 g1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f1도 찾았고 그 다음에 g1도 여기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4배 f1 그럼 여기다가 4배를 하겠습니다. 4 1-k제곱 해주고 여기에 2배를 하니까 -4 1-k -1 넘겨와서 는 0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1-k 그리고 -1은 제곱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0이니까 이 k는 1 해서 k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2분의 1입니다. k를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하겠습니까? f4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따라서 f4는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4는 4 곱하기 4-2분의 1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4분의 77의 49. 따라서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4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 문제는 3차 함수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3차 함수가 x축, y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A4하고 A5를 더했더니 5가 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역추적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4하고 A5를 더해서 5가 되었다라는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A5 여기다가 n이 4를 대입하면 A5는 A4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5하고 써보겠습니다. A5는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좀 두 가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5는 3분의 4 A4가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4 A4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를 더해주면 5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A4니까 A4는 뭐가 되죠? 5분의 4분의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한번 밑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AN이 3의 배수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N이 3의 배수다 그러면 3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습니까? K하고 자연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 아닌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죠? AN은 3K 플러스 마이너스 1K는 1 이상인 경우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은 3분의 2 해주고 3K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다음에 5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K 더하기 1 더하기 5 하니까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하면 3K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K는 1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AN은 결국엔 모든 항들이 다 자연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A4가 4분의 15다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5가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까? 3분의 1 A4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A4를 더했더니 5더라 라는 계산을 한번 할 텐데요. 양변에 3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 제곱 더하기 3A4 하고 나타날 거고 5, 3, 15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0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해주면 더하기 5 빼기 하니까 A4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제가 보인 것처럼 A4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A4가 2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A4가 2니까 또 이제 A4를 활용해서 역추적 한번 가보겠습니다. A4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3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3은 몇이겠습니까? A3은 A4에 3을 곱해야 되니까 6하고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에 A3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을 여기다 곱해주니까 6 계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6은 A3의 제곱 더하기 5하고 나타나니까 A3의 제곱은 1이어서 A3은 가능한 수가 1이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6인 경우를 한번 해보면 A2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두 가지로 쫓아가겠습니다. A2는 어떻게 나타나죠? 3을 곱하면 6, 3, 18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A2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6, 3, 18은 A2 제곱 더하기 5하고 나타나는데 13이 돼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2가 18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의 경우를 또 한번 체크를 할 텐데요. A1 위의 경우는 3을 곱하니까 8, 3, 24, 54 하고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A1 54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1을 또 찾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54, 3을 곱하면 54가 되니까 54는 A1 제곱 더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를 빼주면 49가 되고 A1은 양의 정수, 자연수 7, 만족하는 7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경우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3배를 해주면 3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2를 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A2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을 곱해주면 3, 3, 9하고 존재하고 이 경우에 A1을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는 A1 제곱 더하기 5하고 나타나는데 4가 돼서 만족하는 자연수 2가 존재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A1 몇 가지 나왔습니까? 제가 좀 미리 체크해 놨는데 54, 7, 9, 2, 4가지 나왔습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9가 되고 9, 28 더해주면 7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기하적으로 정의된 수열, 역추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